이봉의 독서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여행의 이봉입니다. 책은 미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한 권의 책이 미래를 결정하고, 책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꿈을 키웁니다. 독서는 생각을 기르고 안목을 넓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과거와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책 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든 지혜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최강진저 한국의 미학이라는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박인희의 봄이 오는 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그댄 바람소리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바람 불면 바람 속을 걸어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을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나 겹치면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을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나 겹치면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솔밭길 홀로 걸어요. 솔밭길 홀로
한국은 접화의 문화입니다. 한국의 접화 문화는 한국인들의 의식주 생활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가령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나 찌개, 비빔밥 등은 출처가 다른 이질적인 재료들을 섞고 재료의 개발성이 혼합되어 나오는 절묘한 맛을 추구합니다. 섞은 결과가 어떤 특별한 개체에 동화되지 않고 중성적인 시너지를 지향할 때 한국인들은 온도와 상관없이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재료를 기름에 볶아 동화된 맛을 추구하는 중국 요리나 회처럼 단일 재료의 응축된 맛을 즐기는 일본 요리와 다른 특징입니다. 자연관이 드러나는 정원만에 있어서도 한국의 정원은 주변의 자연과 접하는 경계지역에 두어 최소한의 인공을 통해 자연 자체를 정원으로 끌어들이고 인간과 자연이 접화를 이루게 합니다. 이것은 정원을 인공적으로 거대한 자연처럼 만드는 중국이나 자연을 작게 응축시켜 집안에 들여다놓고자 하는 일본의 정원과는 다른 특징입니다. 한국의 건축 역시 건물 자체보다는 풍수지리에 부각하여 자연과 이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터를 중시합니다. 한국의 도시나 마을이 주로 산과 땅이 접하는 산자락을 중심으로 발달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예술에 있어서도 흙이라는 자연과의 접화를 요구하는 토지학위에서 재능을 발휘하고 운동도 바람이나 지형 등의 자연과의 접화가 중요한 양궁이나 골프에서 재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로 방송되는 전주 라디오 공동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은하의 봄비입니다. 봄비 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봄비가 되어 돌아온 서로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내. 봄비가 되어 돌아온 서로 비가 되어 가슴 적시네. 중국은 동화의 문화입니다.
동화는 이질적인 성절이나 양식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생물학에서의 동화는 한 생명체가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고 분해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을 뜻합니다. 이때 필요치 않은 찌꺼기는 이산화작용을 통해 배출합니다. 녹색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탄수화물을 만드는 탄소 동화작용을 합니다. 식물의 잎은 뿌리에서 올라온 물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햇빛으로 광합성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듭니다. 이때 산소는 배출되고 포도당은 녹말로 입에 저장되었다가 영양분으로 사용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동화와 이화작용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신진대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합니다. 한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신진대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생명체는 동화와 이화의 균형에 의해서 자신의 규모를 유지합니다. 즉 동화작용이 이화작용보다 활발하면 비대해지고 그 반대가 되면 허약해집니다. 중국인들은 고대부터 자신들이 문화의 중심국이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만적인 주변국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화 사상은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중국인들의 동화의 의지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드러난 것입니다. 중화라는 말은 지리적으로 중심을 뜻하는 중국과 문화적인 우월성을 상징하는 화하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고대 중국을 지칭했던 화하는 황허 중상류 지역에 거주하면서 황허 문명을 건설한 이들인데 이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한족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을 동화시켰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찬란한 문명의 주인공을 자부하는 한족이 주변국을 동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며 한족을 중심으로 거대한 하나의 중국을 만드는 것을 정치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동화가 안 되는 나라는 이족, 즉 오랑캐라고 천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동화는 중심이 있는 통합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이의 꽃길입니다.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두고두고 그리운 사람 잊지 못해서 찾아오는 길 그리워서 찾아오는 길 꽃잎에 입 맞추며 사랑을 주고받았지 지금은 어디 갔나 그 시절 그리워지네 꽃이 피면은 돌아와줘요 새가 우는 오솔길로 꽃잎에 입 맞추며 사랑을 속삭여줘요 두고두고 그린 사람 생각이 나서 찾아오는 길 아카시아 피어있는 길 꽃향기 맡으면서 행복을 약속했었지 지금은 어디 갔나 그때가 그리워지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쌓이는 길
1번은 응축의 문화입니다. 응축은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한데 엉켜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자연계에서 응축은 일정 압력으로 온도를 낮추거나 일정 온도에서 압력이 증가하여 물질의 포화 전기압을 넘을 때 나타납니다. 응축은 동화와 마찬가지로 통합의 힘이지만 기질과 지향점에 있어서 상반됩니다. 동화의 의지가 자기를 중심으로 외부를 향해 끊임없이 확장해 가려는 힘이라면 응축의 의지는 내부를 향해 수축하며 하나로 결속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지작용은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중국 문화가 외향적이고 견고한 남성적인 특징을 보인다면 일본 문화는 내향적이고 아기자기한 여성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활한 대륙가인 중국과 달리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의 지형적인 특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은 중국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스케일보다는 작게 응축된 것에 미적 쾌감을 느낍니다. 집을 작게 짓고 좁은 공간을 이용하여 정원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자연을 축소한 분재나 꽃꽂이가 발달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도시락 문화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달해 있는데 작은 공간에 다양한 음식을 담는 도시락이야말로 일본 특유의 응축 의지가 반영된 문화입니다. 응축은 부피를 줄이고 온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활기찬 생동성보다는 정적으로 고착된 상태인데 이러한 특징은 일본에서 조직 문화가 발달된 배경입니다. 일본에는 등록된 박물관만 4,000개가 넘고 지역 곳곳에 박물관이 있어 마치 전 국토가 박물관처럼 느껴집니다. 일본인들은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마치 냉동창고처럼 보존하려는 의지가 남다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로 방송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배따라기에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를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비가 오면 추억 속에 잠겨요. 그댄 바람소리 무척 좋아하나요? 나는요 바람 불면 바람 속을 걸어요. 외로운 내 가슴에 나 몰래 다가와 사랑 심어놓고 떠나간 그 사람을 나는요 정말 미워하지 않아요. 그댄 나 곁이면 무슨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그것은 생각하나요? 나는요 둘이 걷던 솔밭길 홀로 걸어요. 솔밭길 홀로 걸어요. 솔밭길 홀로 걸어요. 서양의 문화는 분화의 문화입니다. 분화는 단순한 동지류 상태에서 이질적인 상태로 나누는 작용으로 모든 생명체가 성장하고 진화하기 위해서 거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서양 문화는 근본적으로 분화 의지에 따른 진보와 성장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서양인들의 무의식에서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강력한 문화 의지로서 기술 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집단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문화를 낳았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나 사유재산 제도는 개인주의가 낳은 문화들입니다. 개인 주체의 능력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는 서양 사회를 개혁하는 급진적인 방향이 되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는 개인을 모든 사고와 행위의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때로 사회 공동체의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는 편협한 이기주의를 낳기도 합니다. 이것은 통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동양과 매우 상이한 특징이며 이로 인해 서양과 동양은 행복에 대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는 가족에 대한 관념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동양에서 가족은 유기적인 응집력을 가진 단위로서 사촌, 팔촌, 십촌까지 친척관계를 형성하고 대가족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보다 혈연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가족 제도는 핵가족이며 친척의 개념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성공은 혈연관계보다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사유방식에 있어서도 통합의지가 강한 동양인들은 종합적이고 전체론적인 사고에 익숙하고 분화의 의지가 강한 서양인들은 분석적이고 기계론적인 사고에 익숙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화의 나비소녀입니다. 옛날 한옛날에 예쁜 소녀 하나가 꽃바구니 옆에 끼고 나무 캐러 가다가
상상력과 창의성이 부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장미화의 봄이 오면을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최시찬, 진행의 이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